탈락도 한 번 일어나고 교체도 한 번 일어났다. 피읍 받침에서 발음이 된다 그랬나요? 서, 거기서 할 때 그 서. 여러분 안녕, 햄플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의문의 변동 같이 배워볼게요. 네, 의문의 변동. 오늘은 의문의 변동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 강의에서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에 교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오늘은 그 나머지 탈락, 첨가, 축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탈락부터 같이 볼게요. 탈락. 제일 먼저 탈락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있습니다.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 말 그대로 자음군이 단순해졌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3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받침을 보니까 겹받침이 있죠. 리을과 미음이 합쳐진 겹받침이 있어요. 리을도 자음, 미음도 자음. 물이 군자이죠. 그치? 얘도 자음, 얘도 자음인데 자음끼리 서로 무리를 이루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자음군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자음군이 발음할 때는 단순해졌다는 거야. 이 3을 발음하면 3 이렇게 발음이 되죠. 표기는 리을, 미음 이렇게 겹받침으로 표기하지만 발음을 해봤더니 미음으로만 발음이 돼요. 지금 여기서는 이 자음군이었던 게 미음으로 단순해졌죠. 그쵸?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하나의 음운이 탈락했어. 그치? 원래 두 개였던 음운이 한 개의 음운으로.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그럼 예시 몇 가지를 또 좀 한번 적어볼게요. 네, 우리 같이 봐봅시다. 우리 닭부터 같이 볼게요. 닭. 닭, 리을, 기읍 겹받침이지만 발음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기역만 발음이 된다. 탈락에 해당하죠. 리을이 탈락됐구나. 갑 마찬가지죠. 갑, 비읍, 시읍이라는 겹받침이지만 자음군이지만 시옷은 탈락하고 비읍만 발음된다. 목, 얘도 마찬가지죠.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목 이렇게 발음된다. 기역 하나만 발음된다. 얘는 비읍. 그렇죠? 그럼 이제 짧더라 같이 볼게요. 짧더라. 보니까 얘도 자음군이 보여요. 그치? 바꿔줘야 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짧더라 이렇게 비읍이 없고 리을만 발음이 됐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된소리대기도 해당을 해요. 그래서 짧더라, 짧더라 이렇게 뒤에 된소리대기까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짧더라 같은 경우에는 탈락도 한 번 일어나고 교체도 한 번 일어났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이 짧아와 짧더라를 좀 비교해 보고자 해요. 짧더라 할 때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죠. 그치? 리을, 비읍이 리을로만 발음이 되었어요. 근데 이 짧아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해보면 짧아, 짧아. 이 리을도 발음이 살아있고 이 비읍도 발음이 살아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짧이라는 것 뒤에 짧더라는 디귿이 왔죠. 그치? 자음이 왔어. 자음군 뒤에 자음이 오면 이렇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만 자음군 뒤에 아 라는 이 모음이 오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짧아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비읍이 뒤로 이렇게 연음 되는 거죠. 그래서 짧아 이렇게 발음이 된다.
읍다 같이 볼게요. 읍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피읍만 살아남는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피읍. 우리 피읍 받침에서 발음이 된다 그랬나요? 아니, 그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우리 칠종성법이라 그랬잖아. 음절의 끝. 그러니까 받침에서 발음될 수 있는 경우는 총 7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 7개가 아닌 그러한 대표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대표음으로 바꿔서 발음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뭐가 있었죠? 7가지?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웠죠. 그러면 이 피읍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비읍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읍다 라고 여기서 여기가 될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끝이 또 아니죠. 보니까 된소리 되기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읍다 라고 된소리 되기까지 일어난다.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처음에는 자음군 단순화, 탈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다. 읍다 같은 경우에는 탈락도 일어나고 교체도 일어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음군 단순화에 근데 또 유의해야 될 발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이 부분만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돼요. 리을 기역, 받침에서 리을 기역으로 쓰는 경우 대부분 기역으로 발음됩니다. 그런데 이 리을 기역이 어간의 끝에서 어간의 받침으로 사용되고 그 뒤에 자음 기역이 올 경우에는 리을로 발음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볼게요. 우리 윗부분부터 같이 볼게요. 막다. 그치? 리을 기역 받침은 대부분 기역으로 발음된다. 그쵸? 막다.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된소리 되기까지 일어나죠. 막다. 읽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을 기역 대신에 기역이 발음되고 그 뒤에 오는 다가 된소리 되게 돼서 읽다가 되죠. 근데 이 맑고 같은 경우에는 리을 기역이지만 기역이 아니라 리을 발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막이라는 어간 뒤에 자음 기역으로 시작하는 게 뒤에 바로 오기 때문에 뒤에 기역이 온다면 리을 기역을 리을로 맑고 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된소리 되기까지 맑고. 그쵸? 읽고 마찬가지죠. 리을 기역이 뒤에 기역을 만나서 리을로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된소리 되기. 이제 리을 비읍 같이 볼게요. 이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리을로 발음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예외가 좀 있죠. 이 밥이라는 용언의 어간이 뒤에 자음을 만날 때 항상 밥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리을이 아니라 비읍으로 발음이 되죠. 예를 좀 볼게요. 밥다, 밥고. 밥이라는 어간이 뒤에 디귿으로 시작하는 자음을 만났을 때 리을이 아니라 밝다가 아니라 밥다 라고 비읍을 살려서 발음한다. 리을 비읍이 비읍으로 자음군 단순화 됐다. 그리고 나서 된소리 되기까지 밥다. 그쵸? 밥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밥고. 밝고가 아니라 비읍으로 발음해서 밥고.
비읍으로 자음군 단수나 되고 그 다음에 또 된소리 되기. 그래서 덮고가 된다. 자음이 오는 경우가 아니라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다르죠. 발분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뒤에 있는 비읍이 으로 연음됐다. 아무런 의문의 변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이 넙으로 시작하는 경우 대부분 넓다, 넓다 아니고 넓다 이렇게 리을로 발음이 돼요. 하지만 넙둥글다, 넙죽하다 같은 경우에는 리을 비읍에서 이제 리을이 아니라 비읍으로 발음된다라는 거. 넙둥글다 같이 볼게요. 넙둥글다. 넙. 리을 비읍이 리을이 아니라 비읍으로 발음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넙둥글다. 그리고 나서 또 된소리 되기로 인해서 넙둥글다. 이렇게 발음이 되죠. 선생님 왜 계속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거죠? 라고 헷갈린다면 우리 지난 시간 의문의 변동 1 했을 때 다시 한번 된소리 되기로 넘어가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탈락, 첨가, 축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넙죽하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넙죽하다 할 때 그냥 적을까요? 여기다가 넙죽하다 라고 리을 비읍에서 비읍으로 발음이 된다는 거.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넙죽하다 할 때 된소리 되기 또 일어나고 있다 할 거지만 여기서 보니까 거센 소리 되기까지 넙죽하다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는 거. 오늘 축약까지 다 배우고 나서 이 넙죽하다를 보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네, 지금 자음군 단수나 같이 봤고요. 이제 탈락, 나머지 자음 탈락, 그리고 모음 탈락 이어서 같이 볼게요.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이 있다. 먼저 자음 탈락 같이 볼게요. 자음 탈락에는 크게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이 있습니다. 이 리을 탈락은 어간 끝에 오는, 그러니까 어간 받침에 오는 리을이 그 뒤에 니은, 비읍, 시옷을 만나거나 혹은 그 뒤에 어미, 온이를 만날 때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볼게요. 놀다 할 때 그 어간의 받침 리을이 그 뒤에 오는 니은을 만났을 때 그때 리을이 탈락된다. 그래서 놀는이 노는으로 발음되고 또 표기도 된다. 발음도 리을 탈락으로 발음되고 표기 역시 마찬가지로 리을이 탈락한 채로 표기가 이루어진다 라는 점도 추가로 알고 가면 좋겠죠. 그럼 예시 다른 거 몇 가지 또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볼게요. 살다 할 때 그 용언의 어간에 해당하는 살, 용언의 어간 받침 리을이 그 뒤에 오는 니은을 만났을 때 리을 탈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니, 리을이 탈락됐구나. 사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원형은 살다로부터 시작하죠. 살다의 살, 어간에 받침 리을이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시옷을 만났을 때 리을 탈락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살시다가 아니라 사시다가 되는 겁니다. 그쵸? 둥그냐 또 같이 볼게요. 둥글다 라는 용언의 어간,
받침 리을이 그 뒤에 오는 니은을 만났을 때 리을 탈락이 일어나서 둥그냐로 된다라는 거. 그쵸? 이러한 자음 탈락, 리을 탈락은 사실 어간과 어미 뿐만이 아니라 합성어와 파생어 사이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통해서 좀 볼게요. 솔과 나무를 합쳐서 소나무가 되는 경우. 솔나무가 아니라 리을이 탈락돼서 소나무가 되는 경우. 한 가지 더. 불과 삽이 만나서 불삽이 아니라 부삽이 되는 경우. 얘도 마찬가지로 합성어에서 리을이 탈락되는 경우죠. 바느질도 마찬가지예요. 바느질은 바늘과 질이라는 접사가 합쳐진 파생어인데 그때 바늘 할 때 그 뒤에 있는 바늘 할 때 그 리을의 받침이 탈락돼서 바느질이 되는 경우. 이렇게 합성어와 파생어를 만들 때 리을이 탈락되는 경우는 사실 항상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라 중세국어 때 많이 보였고 현대국어에서는 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것들입니다. 항상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합성어, 파생어에서도 자음 탈락, 리을 탈락이 일어날 수 있구나 정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히읗 탈락 같이 볼게요. 이 히읗 탈락은 주로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받침에 있던 이 히읗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좋다 할 때 그 좋이라는 어간이 있어요. 그 어간의 받침 히읗이 그 뒤에 오는 어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났을 때 히읗 탈락이 일어나서 좋은이라고 발음되는 거. 이 히읗 탈락의 경우에는 표기에는 그대로 이렇게 적지만 발음할 때만 히읗 탈락이 일어난다는 점. 몇 가지 예시도 조금 적어볼게요. 놓다 할 때 그 놓이라는 어간 받침 히읗이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랑 만났을 때 탈락된다. 그래서 표기는 노은이라고 적지만 발음은 노은이라고 히읗이 탈락된 상태로 적는다. 실은 또 같이 볼게요. 싫다 할 때 그 용언의 어간의 받침 히읗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 실은 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리을이 뒤로 연음돼서 최종 발음은 실은이 된다. 그렇죠? 이제 이어서 모음 탈락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이 모음 탈락은 크게 으 탈락과 아 혹은 어 탈락이 있습니다. 으 탈락 같은 경우 볼게요. 쓰다 할 때 그 용언의 어간 쓰에 있던 으가 뒤에 어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랑 만났을 때 탈락되어서 써라고 되는 경우 이런 걸 모음 탈락이라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예시 몇 가지 적으면서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볼게요. 크다 할 때 그 크의 용언의 어간 으가 뒤에 어서 할 때 어와 만나서 탈락되는 경우 으 탈락이 일어나서 커서가 된다. 쓰어도 그쵸? 용언의 어간에 있는 으가 어랑 만나서 탈락되면 써도 라고 한다.
이렇게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날 때 둘 다 쓰는 것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하나를 탈락시킨다 라는 거예요. 모으아라, 모으다에 있는 용언의 어간 으가 뒤에 아를 만나서 탈락되어 모아라 라고 되는 경우.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선우말 어미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용언의 어간 쓰다 할 때 그 으인 거죠. 그게 뒤에 얻다 할 때 있는 모음을 만났을 때 으가 탈락된다. 그래서 탈락해야 되죠. 썼다 라고 으 탈락이 일어난다. 아와 어 탈락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모음이 있을 때 하나를 탈락시킨다 라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가다 할 때 그 가, 그리고 그 뒤에 명령형 어미 아라가 붙었어요. 아랑 지금 아가 겹치죠. 그래서 하나를 탈락시켜주는 거야. 아를 탈락시켜주죠. 그래서 가라가 된다. 가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를 탈락시켜서 가라라고 한다. 서다 할 때 그 용언의 어간 서, 거기 뒤에 어가 만났을 경우 하나를 탈락시켜서 거기서 할 때 그 서로 된다. 여기서는 아 탈락, 어 탈락이 각각 일어났죠. 네, 그럼 이제 탈락, 오늘 자음군 단수나 다음 탈락, 모음 탈락 같이 배워봤고 이제 이어서 첨가 같이 봐볼게요. 이 첨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니은 첨가,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니은 첨가, 말 그대로 니은이 새로 생긴다, 니은이 첨가된다 라는 얘기야. 이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경우를 볼게요. 주로 합성어, 파생어일 때 많이 일어납니다. 솜니불이 있어요. 솜과 이불을 합친 경우죠. 그치? 예를 들어 이러한 합성어일 때 받침이 있고, 그러니까 자음으로 끝나고, 그리고 그 뒤에 모음 이 혹은 이랑 비슷한 소리가 나는 반모음 제이를 만났을 때 니은이 들어간다 라는 거야. 이 반모음이 들어간다 라는 거는 이런 게 있겠죠. 야, 요, 유, 여, 야, 여, 요, 유 이런 게 있을 거야. 솜니불부터 같이 볼게요. 일단 솜과 이불 이렇게 합성어야. 합성어이고, 그리고 보니까 앞에 받침이 있네요. 자음으로 끝나죠. 그리고 그 뒤에 모음 이랑 만났어. 이를 만날 때죠. 그치? 자음으로 끝나는데, 받침으로 끝나는데 이랑 만날 경우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서 솜, 니, 불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는 거. 몇 가지 마찬가지로 예시 적어서 같이 보도록 하죠. 네. 맨입, 그쵸? 맨이라는 접두사가 입이라는 어근을 만난 파생어예요. 선생님, 갑자기 왜 파생어, 합성어 막 얘기를 하시죠? 저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아직 합성어, 파생어를 아직 안 배운 상태죠. 이따가 뒷부분에 이제 형태소도 배우고 합성어, 파생어 이렇게 단어에 대해서 배우면 좀 더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맨입 같이 볼게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보는 거야. 받침이 있죠. 자음으로 끝나고 그 뒤에 만나는 게 이라는 모음이랑 만나죠. 그러니까 딱 니은이 들어가기 좋게 생겼네. 그래서 니은을 넣어줍니다. 니은 첨가가 일어나죠. 그래서 맨입
이렇게 발음이 된다. 두 번째, 솔과 입이 합쳐진 합성어, 솔립. 받침이 있고 자음으로 끝나고 그 뒤에 이랑 만나니까 솔립, 이렇게 니은 첨가를 해준다. 근데 여기서 끝이 또 아니죠. 받침을 보니까 굉장히 거슬리네요. 그쵸? 음절의 끝소리 규칙 7가지. 가느다란 물방울로 그러한 대표음으로 바꿔서 비읍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쵸? 근데 또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뭘까요? 딱 보니까 니은이 리을 만나서 나 리을처럼 되고 싶어 해가지고 유음화가 되죠. 그래서 솔립이 최종 발음이다. 솔립 이렇게 발음된다. 그러니까 처음엔 니은 첨가, 그리고 나와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유음화까지 일어난다. 첨가와 교체가 일어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색연필 같이 볼게요. 색과 연필이 합쳐진 그런 합성어예요. 색이라는 받침, 기역이 있고 자음으로 끝나고, 그리고 그 뒤에 반모음이 들어간 요런 애가 있죠. 그렇죠? 반모음 이가 들어간 여가 있어. 그래서 니은 첨가를 해줍니다. 색연필.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보니까 뭐가 보이나요? 교체가 하나 보이는데 혹시 보이나요? 고담비가 남이 만나서 뭐로 바뀌어야 되죠? 오남이로 바뀌어야 되죠. 그치? 색연필. 이렇게 비음화까지 일어났다. 색연필은 니은 첨가와 비음화가 일어났다. 첨가와 교체가 일어났다 라고 하면 되겠죠. 네, 사이소리 현상 이어서 같이 볼게요. 이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합성어를 만들 때 그 사이에 어떠한 소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야.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일단 합성어여야 돼.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여야 돼요. 이 합성어는 실질 형태소끼리 만났을 때, 그러니까 어근과 어근이 합쳐졌을 때 만들어지는 단어죠. 그렇게 첫 번째 합성어여야 되고, 두 번째 그렇게 만나서 결합할 때 뒤에 단어의 첫 소리에서 된 소리가 나는 경우, 또는 니은 또는 니은 소리가 이렇게 덧나는 경우, 우리 그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구나 라고 합니다. 예시를 좀 몇 가지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콧등, 콧날, 나뭇잎, 이 세 가지 전부 다 플러스 이렇게 합성어인 거죠. 그렇죠?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하는 그런 조건은 일단 다 충족을 했어요. 콧등부터 같이 볼게요. 콧등 자연스럽게 발음을 해보면 뒤에 있는 등 할 때 그 예사소리 디귿이 콧등 이렇게 쌍디귿으로 된 소리로 발음되죠. 아, 얘는 코랑 등을 합칠 때 사이소리 시옷이 들어갔구나 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음해 보면 시옷이 디귿이 되고, 그리고 뒤에 디귿은 쌍디귿이 되는 콧등, 이렇게 발음이 된다. 근데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콧등을 발음할 때 이 사이시옷 현상을 발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코, 등 이렇게 발음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두 개 발음 모두 허용한다 라고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 볼게요. 콧날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콧날 아니고 콧날 하다 보면 니은 소리가 덧나죠. 그쵸? 콧날. 아, 여기서도 사이시옷이 들어갔구나.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거 발음해 보면
콧날이라고 디귿이 될 거고, 이 디귿은 우리 많이 봤죠? 앞에서 비음화 할 때. 그 단비가 남이 만나서 오남이 돼야 되죠. 그쵸? 그래서 콧날이 된다. 콧날. 그쵸? 나뭇잎도 볼게요. 나뭇잎.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나뭇잎, 나뭇잎, 나뭇잎. 여기서는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요. 이 콧날은 니은 소리가 덧난 거고, 나뭇잎은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난 거야. 선생님, 이 콧날도 니은, 니은 소리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앞에 니은 이미 기존에 하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은 하나만 더 덧난 거니까 그냥 니은 소리가 덧난 거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나뭇잎 같이 볼게요. 나뭇잎 이렇게 사이소리 현상이 들어간 거예요. 이걸 발음해 보면 나뭇잎 일단은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은 니은 첨가가 일어나죠. 나뭇잎 니은 첨가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비음화가 한 번 더 일어나죠. 공간이 없어서 밑에다 적을게요. 그 단비가 남이 만나서 오나미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나뭇잎 최종 발음은 나뭇잎 이렇게 된다. 뚜뚜뚜뚜뚜. 네, 나뭇잎. 콧등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예사 소리가.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니은이, 미안. 여기 니은이 아니죠? 여기 이렇게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세 번째 경우는 니은, 이렇게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우리 그럴 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구나 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유의 깊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이소리 현상은 항상 한 개 이상의 고유어가 들어가야 돼. 다른 말로 고유어가 아닌 한자어끼리 만나서 결합된 합성어일 때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6가지 예외가 있거든요. 곳간, 셋방, 숫자, 착간, 퇴간, 횟수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와 한자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그런 합성어지만 이렇게 사이소리를 넣어준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서 이제 마지막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 축약 부분 같이 볼게요. 이 축약은 크게 또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자음 축약 같은 경우는 우리 거센 소리 대기라고도 해요. 말 그대로 거센 소리가 되는 거야. 된 소리 대기 같은 경우에는 된 소리가 되는 거였죠. 이 자음 축약은 말 그대로 거센 소리가 됩니다. 또 모음 축약도 있다. 자음 축약부터 같이 볼게요. 이 자음 축약은 주가바디가 히읗을 만났을 때 축하 파티 하는 경우입니다. 축하 파티가 되는 경우. 뭔 소리지? 예를 들어서 같이 볼게요. 낳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낳고. 기억이 보이죠? 주가바디 할 때는 주가, 지금 기억이 보여요. 기억이 히읗을 만나서 방향은 항상 지읒은 치읓돼야 되고 기억은 키읔돼야 되고, 그쵸? 그래서 키읔으로 변합니다. 낳고 라고 발음되는 경우, 이럴 때 우리 축약이라고 합니다. 자음 축약. 그러면 왜 이게 축약이죠? 라고 한다면 기억과
히읗이 그러니까 두 개의 음운이 키읔, 하나의 음운으로 바뀌었죠. 두 개였던 게 하나로 압축됐어. 두 개였던 것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게 아니라 얘랑 얘랑 합쳐서 새로운 음운이 하나가 탄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축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얘네들을 우리 거센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자음 축약은 거센소리 대기라고 한다. 법학, 주가바디 할 때 그 주가바 하는 그 비읍이 뒤에 히읗을 만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버, 팍 이렇게 여기 세 번째 해당하겠죠. 거센 소리로 바뀌었다. 자음 축약이 일어났다. 세 번째, 이치다. 주가바디 할 때 있는 그 지읒이 뒤에 히읗을 만나서 치읓이 되는 경우, 이치다. 그쵸? 그러면 낳고, 법화, 이치다 이러한 자음 축약이 일어났을 때는 표기할 때 그리고 발음할 때 음운의 개수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겠죠. 그치? 두 개였던 게 얘랑 얘랑 만났을 때 얘로 변한다며. 두 개였던 게 이제 하나로 압축돼서 가는 거니까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였던 음운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바뀌었다. 그쵸? 그럼 이제 이어서 모음 축약도 같이 볼게요. 모음 축약. 모음 축약도 말 그대로 모음끼리 함께 만나서 축약하는 거야. 그리다 할 때 그 그리 또 뒤에 어를 만났어요. 그럴 때 이 뒤에 있는 모음끼리 이와 어가 합쳐져서 발음할 때 그려라고 발음한다라는 거야. 이와 어라는 모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은 여로 발음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이중모음 되는 거랑 비슷해.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중모음은 아니죠. 이중모음 되기라고 하기에는 왜냐면 이는 단모음이니까 단모음끼리 만난 경우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모음 축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더 볼게요. 네, 같이 볼게요. 보다라는 보라는 어감과 아라는 어미가 합쳐진 그런 단어예요. 여기서 모음끼리 만나서 이중모음이 된다는 거야. 오라는 단모음과 아라는 단모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과라고 바뀌는 경우, 이럴 때 우리 모음 축약이 일어났구나 라고 합니다. 음운의 개수는 하나, 두 개였는데 한 개 이렇게 바뀌죠. 이 이중모음을 두 개의 음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음운으로 봅니다. 네. 생긴 건 뭔가 두 개의 음운처럼 생겼지만 이중모음 역시 하나의 음운으로 본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운의 변동 두 번째 수업 탈락, 첨가, 축약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운의 변동 유형 중에 교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 탈락, 첨가, 축약에 대해서 배웠어요. 빨간 글씨로 쓴 다양한 음운의 변동 현상, 물론 각각의 경우 어떠한 현상에서 어떻게 음운이 변화하는지 알아두는 것도 물론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한 경우들이 파란색 글씨로 쓴 음운의 변동에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주머니에 쏙쏙쏙 이렇게 잘 넣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러한 의문의 변동은 예시를 통해서 자주 익숙해지고 자주 만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강의, 형태속, 단어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안녕.